자,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게 된 조강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수질오염 개론 첫 번째 넘기시게 되면 파트 1이 보입니다. 자, 1장 수질 기본 단위, 2장 물의 특성, 3장 수질 오염 지표, 4장 하천수의 수질 관리, 5장 호소수의 수질 관리, 6장 수질 환경 미생물, 7장 환경화학, 8장 해수의 수질 관리, 그리고 9장 반응식 및 반응조, 10장 유해물질, 분뇨, 농업용수에 관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시간, 자, 수질의 기본 단위부터 봅니다. 수질의 기본 단위를 보기 위해서는, 자, 수질의 기본 단위를 봤더니, 첫 번째 챕터 1의 수질의 기본 단위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기본 단위가 나오네요. 자, 이 1챕터를 들어가기 앞서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 SI 단위라고 하는 그 국제 단위계죠. 국제 단위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짝 조금만, 앞부분만 정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단위계입니다.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량의 하나입니다. 즉 단위라는 얘기겠죠. 자, 그 SI 단위계는 MKS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 MKS 시스템을 갖고 있고 M은 미터를, K는 킬로그램을, 그리고 S는 세컨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보니까 다들 대문자, 그리고 얘는 소문자인데 여기서 보면 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구분이 안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세크를 끝까지 S, E, C로 쓰겠습니다. 자, 세컨드에 SEC, 세컨드, 초, 그리고 킬로그램,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미터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자, 국제 단위계는 현재 세계적으로 일생생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위, 도량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I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요. 자, 국제 단위계는 7개의 단위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수? 네, 모르셔도 됩니다. 자, 7개의 기본 단위가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단위계라고 한다? SI, 국제 기본 단위라고 한다.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 그렇죠?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니까요. SI 기본 단위계를 국제 기본 단위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 단위계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 자,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7개.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몰질량. 몰질량이 뭘까요? 자, 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이라고도 하는 물질량을 우리가 몰질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길이, 그래서 차원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요. L, 차원 표시입니다. 자, length에서 L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거의 대표 단위로는 미터, 어떻게 쓰냐고요? 미터라고 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질량, mass라고 하면서 M, 그리고 킬로그램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시간, 타임, 그래서 T. 이거는 대표 단위가 S. 그렇지만 저는 SEC까지 세크를 씁니다.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 MKS 시스템.
그리고 차원으로 length, mass, time, LMT로 나타내주고요. 자, 온도는 물리의 차원 단위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은 LMT로만 차원 표시를 해주고요. 온도는 차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길이는 기호로는 length, 길이, 질량으로는요, mass, small m자 씁니다. small m. 그리고 시간, time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온도는 기호로는, 그러니까 차원으로는 표시 안 되지만, 기호로는, temperature.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때는 길이, 질량, time, temperature, length, mass, time, temperature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지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대표 단위로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리고 온도의 단위는 켈빈입니다. 자, 켈빈 온도예요. 요 켈빈 온도, 우리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주로 무슨 단위를 쓰고 있죠? 셀시우스, 그리고 또는 파렌하이트. 그래서 이것을 우린 섭씨, 이거를 화씨라고 하지만 주로 사용은 섭씨. 네. 그래서 SI 단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I와 함께 사용되는 단위. 그래서 시간, 타임에서도, 그리고 각도에서도, 부피에서도, 그리고 질량에서도 사용되는 거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들만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SI의 차원 단위 표시가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의 4페이지에서는 SI 접두어. 이 SI 접두어만 잘 알고 계셔도 단위를 변환하는데, 즉 미터를 킬로미터로, 그리고 큐빅 센티미터를 큐빅미터로, 또는 리터를 큐빅미터로 바꾸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 외에 작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분은 60초. 그리고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네. 그리고요, 미니트. 1분은 60세크니까 이 자리 그대로 곱하기 60세크. 그래서 60 곱하기 60은 3600세크. 자, 여기도 봅시다. 24아워. 1아워는 60분. 그러면 24 곱하기 60은 1440분. 그렇죠? 그리고 1미니트는 60초. 그래서 1440 곱하기 60세크. 그러면 86,400세크. 그러면 요 86,400은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세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도 사용 없습니다. 수질 공부하면서 절대로 각도 사용할 일 없고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요 초와 요 초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 단위부터 봅니다. 자, 기본 단위에서는 리터, 길이, 질량, 시간. 그리고 온도는 temperature. 그리고 켈빈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대기에서는 주로 뭐든지 다 켈빈 온도 사용하고 있고요. 수질에서는 켈빈 온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뭘 사용한다? 섭씨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몰 질량. 몰 질량, 거기 나오는 것을 몰이라고 하고 표시는 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몰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 몰은 그렇죠. 원자 또는 분자인 경우겠죠. 근데 우리는 원자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분자만을 가지고 했을 때 몰은 분자에 g을 붙인 것. 즉 다시 말해서 그램 분자량입니다. 자, 몰의 개념이요. 몰은 그램 분자량. 다시 말해서요. 몰은 그램 분자량. 전류 암페어 라고 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광도 사용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입니다. 자, SI 유도 단위,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자, 물리적 원리에 따라서 여러 SI 기본 단위들, 뭐가 있었어요?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그리고 또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세크, 또 그리고 물질의 양인 몰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을 하거나 나누거나, 즉 곱하거나 나누어서 유도된 새로운 조합을 하게 되고 그 조합한 새로운 단위를 유도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유도 단위라고 한다. 다른 말로 조립 단위 또는 돌출 단위라고 하는데 굳이 유도 단위다, 기본 단위다 알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본 단위, 길이, 시간, 질량, 온도, 몰 질량. 그리고 이것들을 곱하거나 나누면 유도 단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넓이, 부피, 속도, 가속도, 밀도, 농도까지는 많이 사용하고요. 자, 기본 단위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전류와 광도에 관련되어 있는 건 광위도.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질 환경이나 대기 환경 쪽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다란 얘기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자, 넓이는 area라고 하고요. 자, 넓이는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길이 곱하기 길이, 즉 세로 곱하기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를 2번 곱하니까 L제곱. 그래서 길이의 대표 단위는 미터, 미터의 제곱. 그래서 넓이의 대표 단위는 미터인 겁니다. 자, 부피는요, 밑면적 곱하기 세로,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L 곱하기 L 곱하기 L. 그래서 L 3번 곱했다. 자, 그리고 부피는 볼륨. 큰 V를 사용합니다. 큰 V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V가 다음에 나오는 velocity V, 이 속도 V와 혼돈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나타낼 때는 주로 부피, 볼륨의 V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V로 표시를 할 거고요. 속도, 자, velocity에서 하기 때문에 velocity, 소문자 V를 사용할 건데 이 소문자 V를 약간 이탈릭체로 꼬부려서 살짝 끝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불편하면 V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velocity, 속력, 요 V와 이 V, 즉 속도 V와 부피 V를 서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건 대문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 L per t, 즉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속도는 우리가 A accelerator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자, 우리 이 넓이라고 하는 것, 부피라고 하는 것 했었지만, 자, 속도는요, L per t, 즉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또는 길이라고 쓰죠. 그래서 L분의 T.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당 변화된 속도. 그러면 속도는 T분의 길이. 그거는 시간이 2번. 그리고 길이는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표시대가 되겠어요. 미터. 길이의 대표단위 미터. 시간의 대표단위 세크. 자, 길이의 대표단위 미터. 시간의 대표단위 세크. 세크의 제곱. 자, 요거 기억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속도 밑에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분의 v. 속도요. 속도는요. t분의 l.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죠. 분자의 분모는 분모 t 곱하기 t. 분자의 분자는 분자. 그래서 t의 제곱 그리고 l. 길이의 대표단위 미터. 시간의 대표단위 세크. 그래서 가속도는 a.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속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력 가속도 많이 사용합니다. 중력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는 a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gravity, g. 그래서 대표 단위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아, 이것만 사용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MKS 시스템으로 했을 때, MKS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M 미터, K 킬로그램이지만 무게 표시는 질량 표시는 없습니다. S 세컨드. 이거보다 작은 단위계는 그렇죠. C, G, S 단위계, C 센티미터, G 그램, S 세컨드. 그래서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무차원 단위계 평면각, 입체각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SI 단위에서의 차원 단위, 헤르츠. 자, 이건 소음 진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힘, 파워. 그래서 F는 M, A, M, 질량, A, 가속도. 그래서 질량의 대표 주자,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 아까 말한 L, T의-2승, 즉 L의 대표 미터, T의 대표 세크. 그래서 -2승. 그래서 이렇게 안 쓰죠. 뭐라고 쓰죠?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 그래서 MA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 변형력, P. 요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그래서 A분의 F. A 미터 제곱, F 뉴턴.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미터 제곱.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미터 제곱. 약분되면 -1승. 그러니까 -1승 올라가죠. 미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면적 미터. 자, 색깔 바꿔볼게요. 자, 색깔 바꿔서 미터와 미터. 약분되면 미터만 남고, 자, 분자의 분모는 분모, 분모의 분자는 분모.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으로 사용합니다만 뭐라고 쓴다고요? 파스칼, 주로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표시된 거 사용 안 합니다. 자, 다음은 줄 사용합니다. 자, 줄, 뉴턴 메타. 이거는 대기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오히려 1칼로리는 4.2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기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와트, 네, 동력 사용할 때 합니다. 이 동력은 펌프의 동력 구할 때도 쓰고요. 송풍기의 동력 구할 때도 쓰고 하니까 와트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줄 퍼 세크, 줄은 뉴턴 메타. 그래서 뉴턴 메타 세크. 줄은 뉴턴 메타니까 줄 뉴턴 메타 그리고 퍼 세크. 그래서 뉴턴 그리고 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F에다가 V 곱해 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편하기는 합니다. 자, 온도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섭씨 온도는요, 켈빈 온도에서 빼기 273 이거 돌리면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273 더합니다 라고 하는 거. 쿨롱 사용할 일 없고요. 볼트, 물론 쿨롱이나 이런 볼트, 패럿, 옴, 지멘스, 위버, 테슬라 다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일상생활이나 전기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사용할 일이 지금 우리가 수질 환경 기사, 산업 기사를 할 때는 자, 힘, 그리고 압력, 에너지, 동력, 그 중에서도 동력만 사용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섭씨 온도는 일상생활에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상식적으로만. 자, 이거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필요 없이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요것만 와트는 뉴턴 메타 세크. 뉴턴 미터 퍼 세크. 다시 말해서 줄 퍼 세크. 자, 그리고 섭씨 온도는 보다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273을 더해주면 된다. 273. 물론 273.15라고 돼 있지만 273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이 273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자, 전하량 쿨롱, 볼트, 패럿, 옴, 지멘스, 위버, 테슬라, 헨리, 그리고 루멘, 럭스, 베이크럴, 그레이시, 시버트, 캐탈. 요거는요, 전기와 관련돼 있거나 그 외 방사능, 이런 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질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대기 공부를 하시면서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 뭐만 본다고요? 자, 요것만. 여기까지만 보시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섭씨 온도, 요거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릴게요. 별로 안 좋다. 잠깐만요. 쉬프트 라인 치면 오케이. 네, 반듯하게 쳐지는군요. 자, 섭씨 온도, 셀시우스 온도, 요거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자, 와트는 동력 구할 때 사용하는데, 와트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뉴턴 미터 퍼 세크 정도로, 또는, 줄 퍼 세크.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와트는 줄 퍼 세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줄은 뉴턴 메타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서 요 와트 계산하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다 되네요. 그러면 자, 파스칼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봅니다.
시간, 요거는 아까 했었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hour가 서로 간에 발음이 똑같아 가지고요. 요 시간을 말할 때는 저는 지금 time이라고 쓸게요. time. 그리고 이 시간을 말할 때는 hour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서 hour. 저 사람 영어 뭐 쓰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ime과 hour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간과 시간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time과 hour 구분하기는 좋다. 자, time에는 minute, hour, day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week, 그런 거 좀 month 이런 거 좀 잘 안 쓰니까 자, 주로 많이 사용한 거 minute, hour, day. 1 minute 60세크, 1 hour 60미니트, 3600세크. 자, 1 day 24hour 1440미니트, 86400세크. 나 그런 거 외우기 싫다? 네, 괜찮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1440이라고 하는 것은 24 곱하기 60이에요. 네. 그리고 86400은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느 사람은 이 원데이가 86,400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쑥 나오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눌러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요, 단 1초라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단 1초라도 아끼는 게 좋기 때문에 원데이 86,400초 그리고 1440미니트 24아워 60미니트 3600세크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사용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셔야 돼요. 꼭 외우셔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접두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두어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이 바로 킬로, 물론 헥토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카, 네, 어쩌다 사용하긴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시, 소음 진동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질 대기를 사용하지 않만 한다라고 한다면 대시까지는 그렇죠. 자, 센티,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해요. 킬로 대단히 많이 사용해서 별표, 센티 많이 사용해서 별표. 그리고 헥토 사용합니다. 1헥토라고 하는 것은 100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엄밀하게 따지면 마이크로까지도 사용하지가 않아요. 네, 물론 당연히 마이크로 사용하냐고요? 수질에선 마이크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나노마저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대기에서는요, 마이크로 써요. 예,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마이크로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질 공부하시면서는 굳이 마이크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요. 왜냐면 그 설명을 좀 접두어 설명만 좀 잘 들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수를 셀 때, 카운트를 할 때, 자, 여기다가 좀 잠깐 쓸게요.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 자, 우리가 100만 원 할 때 그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100만 원, 100만이니까요. 100만. 근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감각적으로 100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감각적으로 4개씩 끊어서 만, 억, 조, 경, 해. 그 외에도 자도 있어요. 그죠? 자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억, 조경, 해로 읽을 때, 즉 어떻게 읽어요? 10에 4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만, 하나, 둘, 셋, 넷, 억, 하나, 둘, 셋, 넷, 조, 하나, 둘, 셋, 넷, 경,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굳이 지금 잘라서 읽으려고 하니까 귀찮군요. 네, 대단히 귀찮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떤 게 편하냐면 이렇게 3개씩 끊어서 3개, 3, 3, 3, 3 이렇게 자릿수까지 표현해 주면 이걸 좋아해요. 이거를 좀 가까운 걸로 갑시다. 100만. 우리 100만이 좋잖아. 자, 우리 100만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거니까요. 100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100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뭐 저쪽 서양 분들은 thousand 그래서 100만 메가라고 하는 거, 밀리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오히려 만 4개 딱 끊어서 여기서 만 그래서 100만 만약에 10억 같은 경우도 보실까요? 자, 하나, 둘, 만억, 10억 하면 끝나. 그래서 우리는 10의 4승씩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서양 쪽에서의 수를 셀 때는 10의 3승으로 읽는 것을 더 좋아하고, 우리는 만억 조경해라고 하고 그 접두어마저도 굳이 필요 없어서 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접두어로 표시하면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의 0승 아무것도 없으니까 0승을 기점으로 해서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씩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럼 아래쪽으로도요, 마찬가지로 10의 3승, 10의 3승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니까요. 10의 3승, 10의 3승, 핑크, 펜터, 아트, 제프터, 욕 다 필요 없어. 나노도 잘 쓰지를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크로까지만. 그리고요, 킬로 이후 우리가 메가, 기가, 테라 이거 다 어디다 썼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썼었지. 우리가 뭐 테라 하면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공유의 테라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기가 테라 그러면 뭐 컴퓨터 그 하드 용량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그럼 즉 수질을 공부하거나 대기를 공부하거나 환경을 공부하면서 뭐가 더 필요하느냐? 킬로 10의 3승 헥토라고 하는 거 어디다 썼느냐? 헥트아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헥트아르. 또 헥토파스칼 태풍의 크기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헥토파스칼. 그리고 면적을 나타낼 때 헥타르 이런 데 썼었지 딴 데 쓰지는 않았어요. 데카요? 데카 여러분들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면적을 나타낼 때 데카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카제곱미터 즉 데카 10 그죠? 10 그러면 10의 제곱은 헥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카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R를 얘기하는 겁니다. R. 지울게요. 알파라고 썼는데. 자, R를 얘기할 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전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넓이를 나타낼 때 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R라고 하는 것이 데카미터의 제곱, 즉 데카 10의 제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데카?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R을 꼭 기억하세요. 상수도 시설 기준, 하수도 시설 기준, 즉 상하수도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사용됩니다. 넓이요, 헥타르. R의 100배. 그래서 1헥타르, 헥트 100. R 미터 제곱.
그래서 10의 4승 미터 제곱. 네. 그리고요, 1km의 제곱은 100 헥트아르. 요거 면적 들어갈 때 갑니다. 압력 주로 수질에선 사용하지 않지만 대기에서 사용합니다. 길이 옹스트롱.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즉 0.1 나노미터. 여기까지는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터의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단위 그 자체. 여기다가 뭐 옹스트롬 미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용할 일은 없으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넓이, 압력, 요거. 자, 위로 살짝 올라가면 에너지, 질량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도 리터, 그리고 톤, 그 중에서도 이거 더 많이. 자, 그리고 시간 나타내는 것 이거.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1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국제 단위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쑥 훑어봅니다.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무선 시스템, M, K, S 시스템. 색깔 바꿔볼게요. 자, M, K, S 시스템. 미터. 자, 다음에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가 대표 단위. 그래서 LMT로 나타내고 LMT로 나타내지만 온도는 처음 표시 없다. 온도의 대표 단위는 켈빈. 그래서 대기에서 켈빈 많이 사용하지만 수질에서는 섭씨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몰 질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몰이 뭡니까? 분자량에다 원자량을 붙인 그람 원자량 또는 그람 분자량. 원자일 때는 그람 원자량, 그리고 분자일 때는 그람 분자량. 우리는 원자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람 분자량만 필요해요. 자, SI 유도 단위, 넓이, 부피, 그리고 속도, 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중에서도 누구만? 그렇죠. 중력 가속도만. 그리고 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밀도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 농도는요, 이거는 용액분의 용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1챕터를 들어가기 전 살짝 맛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